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76입니다. 피부과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여성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처지는데 뭘 발라야 할까요? 사실 저도 광고에 나오는 화려한 표현들은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쫀쫀하게 붓는다, 리프팅 된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은 느낌 정도로 끝나고 눈에 띄게 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 조합은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환자분들께 권하기 전에 직접 써보는 게 제 원칙이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딱 2주간만 써봤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주기적으로 오시는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피부에 뭐 하셨어요? 요즘 유난히 탄탄해 보이세요. 정말 효과가 있었나? 하고 2주 전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턱선, 볼라인, 눈가 탄력까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위로 당겨지니까 윤곽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살 빠지셨어요? 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시술 없이 화장품 몇 가지 조합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면 이건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써본 처진 얼굴을 지탱해주는 조합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반복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얼굴이 왜 처지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피부의 결이 아닙니다. 바로 얼굴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눈밑이 꺼지고 볼살이 아래로 처지고 턱선이 흐릿해지죠. 문제는 이 변화가 갑자기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피부 노화가 아닙니다. 탄력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얼굴 안에는 피부를 지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탄력의 핵심인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은 점점 줄어들고 엘라스틴은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럼 피부는 말랑말랑한 쿠션을 잃고 느슨하게 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얼굴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 그리고 그 위에 얹혀있는 피하지방층이 나이 들수록 천천히 아래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자주 숙이는 습관, 턱을 괴는 습관, 한쪽으로 자는 자세는 얼굴의 탄력 균형을 한쪽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잘 때 베개가 너무 낮거나 옆으로만 자는 습관은 한쪽 얼굴이 더 빨리 처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는 피부 보습 부족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탄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을 잃어버린 고무줄처럼 탄성을 잃고 피부가 축 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탄력 이야기를 할 때마다 리프팅 제품보다 먼저 보습부터 점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력 저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제가 직접 써본 그 조합이 등장합니다. 탄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리프팅 크림만 바른다고 올라붙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져오시는 제품을 보면 성분은 좋은데 쓰는 방식이나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보습, 탄력, 장벽 회복.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갖춰져야 피부는 다시 쫀쫀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보습이 먼저입니다. 탄력이 무너진 피부는 대부분 말라 있습니다.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콜라겐 섬유도 탄성을 잃게 됩니다. 즉, 물 빠진 고무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가볍지만 깊이 스며드는 보습제를 씁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들어간 흡수가 빠른 제형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탄력 강화입니다. 여기서 핵심 성분은 펩타이드 계열입니다. 특히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 카퍼트라이펩타이드 같은 성분들은 피부 속 탄력 섬유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쓴 제품에도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용 후 가장 먼저 느낀 건 얼굴이 말랑말랑해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벽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외부 자극에 약해지고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세라마이드나 판테놀이 들어간 장벽 보호제를 꼭 씁니다. 수분, 탄력, 장벽 보호, 이 순서로 얇게 한 겹씩 쌓아주면 됩니다. 피부에 부담 주지 않도록 소량씩 바르고 중간중간 두드려주면서
흡수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대입니다. 밤 시간대, 특히 잠자기 한두 시간 전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적으로 낮에도 발라봤지만 밤에 집중해서 루틴을 지켰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품은 뭘 써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제형이 적절한지, 무엇보다 꾸준히 바를 수 있는 가격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분만 확인하시고 꾸준히 쓰실 수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쓴 제품도 고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탄력 제품은 말로만 리프팅이라 하고 실제로는 보습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무조건 성분부터 봅니다. 제 경험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던 성분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펩타이드입니다. 이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에 바르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8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1, 8미토일 펜타펩타이드-4, 아세틸 헥사펩타이드-8 이런 이름들이 성분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썼던 제품에는 이 펩타이드가 2가지나 들어 있었고 바르고 며칠 지나니 볼 쪽에 힘이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눌러봤을 때 푹 꺼지던 느낌이 줄어든 게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카퍼트라이펩타이드입니다. 이건 구리펩타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피부 재생과 탄력 회복에 아주 강한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상처 회복에도 사용될 만큼 재생 효과가 뛰어납니다. 저는 펩타이드 다음으로 이 성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세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이건 미백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탄력 회복에도 효과가 큽니다. 또한 수분 유지 능력도 올려줘서 보습과 탄력,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화장이 들뜨는 분들에겐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아침에 소량 바르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데노신입니다. 이건 식약처에서도 탄력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한 성분입니다. 제가 직접 써본 결과 이 성분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펩타이드나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함께 쓰면 시너지가 생겼습니다. 이 4가지 성분이 서로 보완하면서 피부의 탄력 구조를 다시 잡아주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용어나 성분이 낯설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시니어 피부에 순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도 이 중 한두 가지는 꼭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성분 순서도 중요합니다. 성분표에서 이름이 앞쪽에 있을수록 제품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 맨 끝에 있다면 들어는 있지만 거의 효과 없을 정도로 미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땐 무조건 광고 문구가 아니라 성분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요? 제품명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피부에 맞는 제형과 성분입니다. 가벼운 제형이 좋은 분도 있고 꾸덕한 크림이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써보시고 2주간 유지가 가능한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성분들을 언제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같은 성분이라도 아침에 바를 때와 저녁에 바를 때 피부가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저는 아침 루틴과 밤 루틴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시간 차이가 아니라 효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하루 루틴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피부가 밤새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품 위주로 시작합니다. 첫째, 세안 후 물기 닦아낸 직후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수분 에센스를 손으로 두드리듯 얇게 펴바릅니다. 둘째, 그 위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간 가벼운 텍스처의 탄력 세럼을 올려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릅니다. 햇빛은 피부 탄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는 무기자차나 저자극 선크림을 소량씩 나눠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저녁 루틴입니다. 여기서 탄력 회복 조합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첫째, 세안 후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보습제로 피부 속 수분을 채웁니다. 둘째, 펩타이드나 카퍼트라이펩타이드가 들어간 탄력 세럼을 손바닥에 덜어 가볍게 펴바릅니다. 이때
손바닥 온기로 성분이 스며들도록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아데노신이나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장벽 크림을 덧발라서 수분과 유효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마무리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덮는 단계입니다. 순서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속을 채우고 탄력을 넣고 겉을 덮는다. 이 세 단계를 기억하시면 어떤 제품을 쓰든 자연스럽게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루틴은 하루 한 번만 해도 괜찮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제 답은 꾸준하다면 하루 한 번도 충분하다입니다. 하지만 탄력 저하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면 아침과 저녁 2번 루틴을 병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피부는 습관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합을 2주간 써보며 느낀 건 탄력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에서 먼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발랐길래 얼굴이 살아났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확신이 생기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을 몇 가지 짚어보고 직접 변화를 겪으신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탄력이라는 건 모든 연령에서 반응합니다. 다만 반응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젊은 피부는 3일 만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는 2주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를 느끼는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계속 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습관만 기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면 다 괜찮은가요? 이 질문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펩타이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펩타이드인지,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성분표에서 얼마나 앞에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분표 마지막에 펩타이드가 적혀 있으면 넣긴 했지만 거의 의미 없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성분표를 보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이 조합 써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보통 자극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펩타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다 바르기보다는 한 가지씩 늘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민감한 환자분께는 3일에 한 번씩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점점 늘리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피부에 맞지 않으면 화끈거리거나 가렵고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으니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르는 순서 꼭 지켜야 하나요? 이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분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습크림을 먼저 바르고 펩타이드 세럼을 나중에 바르면 세럼이 겉돌기만 하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같습니다. 속을 채우고 탄력을 넣고 겉을 덮는다. 이 순서를 지키셔야 성분이 피부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녁 세안 후 바르나요? 자기 전에 바르나요?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에 발라야 더 좋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세안 후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면 바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씻고 바로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밤 10시에 세안하셨다면 10시 5분 안에는 보습과 탄력 루틴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안 이후 얼마나 빨리 바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루틴을 꾸준히 지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리프팅 시술 받으려고요. 턱선이 무너진 게 너무 보기 싫어서요.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져요. 그때 저는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리프팅 받기엔 피부가 아직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우선 딱 2주만 집에서 이 조합으로 루틴을 해보세요.
그 뒤에 시술을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사실 그분은 시술을 마음먹고 오신 상태라 약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정말 딱 2주만 써볼게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3주쯤 되었을 때 다시 오셨습니다. 화장은 거의 안 하셨는데 피부가 눈에 띄게 정돈돼 있었고 무너졌던 턱선이 조금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 시술 안 하려고요. 친구들도 보더니 제 루틴 따라서 2주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 후반 남성이셨습니다. 선생님, 남자도 발라도 되나요? 솔직히 이 나이에 그런 거 바르는 게 좀 평생 화장품이라고는 로션 하나만 쓰셨던 분인데 부인이 먼저 바르기 시작해서 같이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거의 똑같이 아침엔 수분, 저녁엔 탄력과 장벽 크림까지 함께 바르셨습니다. 2주 후 이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체면 차릴 때가 아니더군요. 거울 볼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피부 변화는 누가 먼저 알아봐 주느냐보다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좀 더 탱탱해지고 그런 일상이 쌓여서 얼굴의 윤곽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나도 될까? 생각하셨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확률은 0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시작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먹은 것, 바른 것, 지켜온 습관까지 전부 얼굴에 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루틴은 아무리 좋은 제품도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정말 얼굴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피부 회복에 필요한 실제 루틴과 도움되는 성분들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